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정리하면은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 절차를 지연하고 또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걸 추진한 거잖아요. 정말 청와대 의도대로 이 사건이 5년 이상 대법원에 묵혀 있고요. 지금 뭐 여러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강지영 톡쏘는 정치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짧게 속보 하나만 전하면은 퇴진 압박을 받아온 조계종 충무원장 설정 스님이 산중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오늘 오후 수덕사로 내려갔습니다. 설정 스님의 사퇴로 지금 조계종 내 분열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가라앉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치보회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외교안보 관련 속보부터 이야기해보고요.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법부 재판권의 의혹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연찬회 등 정치권 소식, 또 태풍 솔릭 관련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5시간을 함께 하는데 그중 3시간은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하이라이트, 그리고 북미 간 협상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2글자가 온 국민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68년을 불러도 대답이 없던 그 이름, 반세기를 넘어서야 응답한 그 이름. 애타게 불러봅니다. 상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상처라 였습니다. 네. 네. No. 아버 왜 운명의 위치 아니네 내 아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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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위치 아니네 내 아버부. 다른 이름은 뭐예요? 이상철. 어디서 어떻게 자랐다가 내 없으니까 누가 키웠는가 그래서 아드님 얼굴은 기억이 나세요? 내 사귀는 게 어떻게 나? 전쟁 중에 헤어진 아들은 당시 4살 배기였지만 90이 넘긴 노모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주름진 얼굴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어루만졌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된 탓에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90을 앞둔 유관식 할아버지는 이번 상봉을 계기로 6.25 전쟁 때 헤어진 아내의 뱃속에 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부. 운명의 위치 아니네 내 아버부. 마음이 아프지. 아버부. 제 마음을 대답해봐요. 운명의 위치 아니네 운명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상봉이 부녀 간의 생애 첫 만남이 된 셈입니다. 유 할아버지는 딸 연옥 씨를 보자마자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영길이 아들입니다. 아버부. 아들. 영길이 아들. 아버부. 여기서 이거 운명의 위치 아니네 아버부. 왜요? 운명의 위치 아니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 아버부. 운명은 얼마나 잔인해요. 아버지! 저 속도 완전히 쓰이잖아요.
그렇지. 운명 이름 듣기만 하면 59살 근데 괜찮아. 참아야지. 우리 어린아이를 삼촌이잖아. 안 잡아간다는 말에 두 동생을 그래도 왜 운명이 춘식 할아버지 등 이 테이블마다 애 끓는 사연에 상공자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미소도 함께 번졌습니다. 며느리 이복덕 씨를 만난 할아버지 백민 제가 스팸커맨은 칩이죠? 이것 좀 드시고 Sorry. 얘기하는 딸의 권유에도 말 나누는 게 잘못됐어요? 집중했는데요. 마주보고 짓는 환한 미소가 왠지 닮게만 느껴집니다. 이 어제 있었던 만찬엔 팥소빵과 닭튀기 그리고 도수 30도의 전통주 임풍술과 대동강 맥주도 올라왔는데요. 이건 아마도 이기순 할아버지를 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알아볼 거냐는 질문에 나를 닮았다면 분명히 술을 좋아할 거다 알아볼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농사지어요? 그 시끄럽, 소리 키워야, 그리고. 손도 뭐. 하나가 돈 벌려고 하는 가족들끼리 먹으려고 같이 사는 이제 셋째는 같이 사는데 나머지는 이제 빨리 정통이 돼서 통일이 빨리 돼야 됩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집에 하고 있으세요. 이틀째인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측 상봉단 숙소인 외금강 호텔 각 객실에서 가족별 개별 상봉이 이루어질 건데요. 취재진도 전부 다 몰린 채 가족끼리 오손도손 도시락을 먹으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쁜 모습으로 기억되고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들. 아베부. 또 이 생가족도 내년에 왜 해요? 중절모를 쓴 해야지. 할아버지까지 모두들 아베부. 설레는 기색이 저 그거 하면 저도 할아버지 되잖아요. 아니야. 가족들에게 건넬 선물도 한 보따리씩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다시 금강산 호텔에서 단체 상봉을 했고요. 이 조금 전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마치면 오늘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벌써 왜 그걸 왜 매년에 해야 돼, 아베부, 그건? 오늘 밤 서로 가족들 만나는 아마 것이니까. 아쉬움에 잠을 설치지 않을까요? 아, 그냥 그거는 이 생가족 저 듣기에 제발. 마음 아프니까. 아, 그래서 저, 이제 가서 딴거 좀. yes, sir.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좀 잘나진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다가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뭐가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좀 어그러지고 근데 옆에 돌아보면 딴 친구들은 잘 되고 이런 걸 아베, 보면 100불 언제 줄 거야, 저? 나는 안 되나 봐. 누구냐, 너 아빠하고. 그런 느낌. 언제 줄 거야, 그냥 물어봐요. 가지시게 될 거예요. 아빠가 너 누구나 약속 가지시게 될 거예요. 어긴 거 있어, 없어? 한 번이라도. 살면서 왜 없어? 왜 안 돼요, 그런 거? 아들도 아들도 안 돼. 인생을 살면서 You 제일 어려운 문제 wouldn't 중에 care. 하나가 살면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이제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는 극복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 현대사 책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느끼시겠지만 아베부랑 내일 어머니 언제 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삽살.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나도 내 자신도 한 구성 부분 또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 와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젊었을 때, 혹은 더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해 있지 않아서 다른 나라가 어떤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다른 나라가 어떤지를 알려면 일부러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도 이렇게 교과서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다른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나라도 있고 또 그런 나라일수록에 민주주의도 잘 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학문도 높이
발전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속한 가족, 우리 집, 또는 우리 고향, 내가 나온 학교, 또 내가 속한 회사, 내가 또한 그 주권자, 소위 주권자로 헌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가장 큰 공동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나간다고 해서 마냥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만큼이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약간 제가 이번 책에도 썼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렇지? 하는 열등감, 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 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옳지 않은 일들,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감정들이 되게 느껴졌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럼 이제 지금 제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분들은 다 같이 겪었지만, 이제 결국 이번 책은 우리 세대가 겪었던 역사, 우리 세대가 헤쳐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청중들은 대부분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이셔서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보거나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혹은 30대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느낌이 저희 세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는 그냥 역사는 옛날 이야기이고, 그리고 들여다보면 좀 재미도 있고, 또 옛날 일들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도 좀 배울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의미였죠. 저희 아버지가 역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 북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다,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사람이 안 사는 원시림을 개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주해서 조선 말기에 농사도 안 되던 그 지역에 논농사를 가지고 들어가고 한 게 다 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 넘게 그렇게 일제강점 때까지도 이미 그 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간도는 우리 땅이다, 그런데 이제 뺏겼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삼국지라든가 혹은 사기열전에 등장하는 여러 역사 위인들, 또 링컨 대통령이나 또는 아시아 같으면 마하트마 간디나 네루, 인도의 지도자들, 중국의 신해혁명을 일으킨 순원 선문 선생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역사라는 게 되게 흥미진진하구나, 그런 느낌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들어와서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는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됐을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이제 우리 현대사나 이런 것들을, 또는 조선 역사, 조선 왕조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봤고요. 이렇게 된 게 불가피한 거였는지, 아니면